정민철 후보 논란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뉴스 영상 조연아님, 백두산님 꼬리 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영상으로 먼저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기성 정치인은 몇 억씩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은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나선 정민철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틀 만에 후원금 4억 원을 모았다고 자랑하자 원외 청년 정치인인 정 후보가 씁쓸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후원금도 안 모이는데 기탁금만 4배로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 기탁금이 원래 5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4배가 인상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공지합니까? 그것도 이틀 전 저녁이요. 하루입니다. 하루 전에 공지했어요. 앞서 청년인 김영남 예비후보 역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다며 배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설명도 없이 이게 뭐냐며 기탁금을 놓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청년과 장애인 후보가 내야 하는 기탁금이 크게 늘었다며 돈으로 진입장벽을 세우지 말고 당장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김민석 전 총리가 전통 당원 결집에 주력해온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외 청년 정치인들에게 부담이 클 거라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하길 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당대표였던 시절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는데 다시 대폭 상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은 2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절반을 깎아주지만 그래도 1,000만 원입니다. 본선에 진출하면 당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돈으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과연 돈 안 드는 선거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신하고 을 따르는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인식을 오늘 이제 던지셨어요. 아니, 다 떠나서, 자, 뭐,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더 오히려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뭐, 30세 이하는, 30대까지는 그래도 하잖아요. 뭐, 경제활동을 하잖아. 30대가 되면은. 그래도 뭐, 몇백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특히 직업 정치인들은 더 어려움이 많죠. 뭐 보좌관을 한다고 해도 뭐 보좌관 수입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뭐 금배지 단 사람들만 최고위원 출마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 있는 사람만 출마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 활동이 좀 어려운 29세 미만은 30세 미만은 뭐 기탁금을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원외에 있는 후보들은 이게 후원금도 모금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이 정민철 후보의 그 2030 99가 온다라는 이 책을 지금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죠. 구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그나마 냈으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책을 안 냈으면, 정민철 후보가 책을 안 냈으면은 이 후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이 2천만 원이 없으면 아예 출마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게다가 이게 문제가 지금 본선에 진출하면 기탁금이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위원 후보는. 야, 이거 고민이 되네. 그죠? 정민철을 우리가 본선에 진출을 시키면은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조연아님, 정말 끝까지 진짜 정청래는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도 아예 못 달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런 짓 할 때마다 진짜 욕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뭐 이제 우리가 공천을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이틀 남겨놓고
이런 짓을 해버리면. 게다가 이게 전혀 지도부에서 논의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안건이 올라왔으면은 이게 뭐 강덕구 의원이나 황명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로 공개가 됐겠죠. 야, 지금 뭐 기탁금을 4배로 올린다는데 또 강덕구 의원이나 황명선 의원은 반대를 했겠죠. 예, 반대를 했을 텐데, 이거 최고위원회에서도 단 한 번 논의된 적이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걸 기습적으로 선관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이성윤과 최민희는 지금 뭐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청래 책임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지도부가 정청래가 당대표를 사퇴를 하면서 정청래가 임명한 사람들이 뭐 다 사퇴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건 현재 뭐 성관이건 전준이건 당 지도부는 정청래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00만 원 하던 걸 2천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이건 당내 협의가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기습적으로 이틀 전에 통보를 하면 500만 원 준비했다가 2천만 원을 어떻게 젊은 20대의 젊은 정치인이 어떻게 마련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정민철하고 서미화를 잘라내려고, 뭐 그나마 이제 서미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니까 뭐 4배로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민철 후보는 어떻게 마련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모금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라내려고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다.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김용 후보를 얘네들이 탈락시키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결국 정청래가 꼬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저는. 서미화는 몰라도 정청래는 날릴 수 있겠지, 정민철은 날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솔직히 무슨 수로 만듭니까? 그 정민철 후보가 지금 기탁금 냈나요? 우리가 지금 책을 팔아준다고 해도 책 인세가 뭐 바로바로 나옵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팔아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그러면 20대 젊은이가 뭐 지금 아까 제가 정민철 후보의 개인사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정민철 후보가 소년가장이다, 할머님이 키웠다, 뭐 그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할머님이 혼자서 정민철 후보를 키웠다,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제 개인사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도시의 농부님, 모레 회의 연단이 대통령님 뜻대로 기탁금 감면될 겁니다. 정민철은 후원할 방법이 없네요. 빨리 예비 경선 통과해서 후원 계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철을 날리려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 제 얘기는. 네, 맞다라고 하는군요. 아니, 소년가장이 20대 때 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거 갑자기 1,500만 원을 어디서 더 구해요? 그 5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최고위원회 출마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민철 후보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갑자기 하루 전날 이거 1,500만 원을 어디 가서 만들어 옵니까? 제가 지금 정민철 후보가 26인가요? 7인가요? 제가 26, 7살 때는 무슨 1,000만 원은커녕 그 100만 원도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었어요. 20대 때 돈 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닦아놓고. 뭐 은행에 가면 돈 빌려줍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지 않는 한은 어디 가서 100만 원 빌릴 데도 없어요. 20대 때. 제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뭐 영화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찍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노가다 뛰면서 제가 그 영화 제작비 마련해가지고 영화 찍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때 그 같은 그 영화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하고 제작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고 싶어가지고 노가다래 노가다. 아유 그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그 입후보를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꾸민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건 뭐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이건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일 지금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 뜻까지 어겨가면서 선관위가 무리수를 뒀다가는 오히려 이제 크게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바로 잡힐 거다. 자 그래서 정민철 후보를 본선에 진출해도 이제 5천만 원 뭐 그때는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본선에 진출해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호선님 13살에 압류되어 가족 부양하느라 대학 등록 때 보좌관으로 취직해 휴학했다고 본인 유튜브에서 밝힘. 그런 적이 있군요. 참 어려운 대단한 친구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민철 후보 책이 여기 이제 알라딘에 이렇게 순위에 올라온 모양이에요. 복만삼님 집 청내야 도둑 일을 해도 하루로는 안 된다. 작전을 짜야 되고 복면도 사야 되고 그죠. 도둑질을 해도 뭐 준비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정민철 후보를 돕기 위해서 요 책입니다. 1020 99가 온다. 1020이군요. 2030이 아니고 1020 99가 온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제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제 생각을 해부하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는데 올해 4월 달이네요. 4월 달에 발간을 해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라딘에 이제 전자책이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활자책이 인쇄본이 3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요 사이에 유시민의 유럽 도시기행 요 책이 또 팔려고 저번에 매불쇼에 나왔는데 요 책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철 사이에 유시민이 지금 껴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유시민의 신세를 보여주는 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유시민이 이제 책만 내면은 이제 이런 책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뭐 언제나 1위를 했는데 그 1위를 우리 정민철 새 세대 우리 젊은이가 유시민의 이제 뒤를 잇는 유시민의 뒤를 잇는 게 아니죠. 유시민을 넘어서는 유시민이 26살 때 이제 이런 책을 26살에 책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죠? 이 책을 저도 아직은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도달한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수준을 떠나서요, 20대 때 이런 정치 이론서를 어쨌건, 쓴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뭐 정치 천재지, 진짜. 꿈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민철 후보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는 책을 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본선에 진출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책을 사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많이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농부님 구독자가 아니라서 여기 있습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민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후원 계좌 노출로요. 그 돈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좀 팔아주시면은 정민철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기회에 또 우리가 일석이조 아닙니까? 맛쪽에도 이제 나락으로 보내는, 맛쪽에는 지금 또, 밤새 또 이불킥을 하고 있겠네요. 완전 뭐, 지금, 뭐 머리를 막 쥐어 뜯고 있을 거야. 맛조개가 지금. 와 내가 이 촉법이한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민철 후보도 도와주고 맛조개도 물먹이고 복만삼님 지금 유해 시민 책이 1위라던데 정민철 책을 1등으로 올려줍시다.
그래서 맛쪽에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가재,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민철 밑에 맛조개를 계속 깔아두면, 참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좀 많이들 좀 팔아주셔가지고, 정민철 후보가, 이번 최고위원 경선을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맛조개를 내일 뭐 2분 뉴스인가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맛조개 어르신들로 약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민철 후보의 책 많이들 좀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기서 지금 최한욱 TV에서 다 사면 5만 권, 5만 권이잖아. 5만 권 여러분. 야, 5만 권이면 완전히 뭐 베스트셀러지. 5만 권이면 선거 비용 다 마련하겠다. 최한욱 TV에서만 밀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권만 사지 말고 여러 권 사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좀 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널리 알리고 선거운동 하는 셈 치고 그렇잖아요. 지금 정민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야 잘 알지만 우리 당원들이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 도와준 셈 치고 책들 좀 많이 사셔가지고 좀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 100권씩 사가지고 100권 빡빡 찍어가지고 말이야. 한 1000분이 한 100권 정도만 사주시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한 옆에 주변에 이제 막 나눠주고 가족들 나눠주고 동네 분들도 나눠주고 막 길거리에서 뿌리고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많이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여튼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나호선님 알라딘은 품절 교보는 7월 20일 출고네요. 교보 쪽으로 사시면 되겠네요. 여기저기 좀 사가지고 많이 좀 나눔 행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정민철 후보가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맛조개도 맛조개한테 맛소금을 뿌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맛조개에 맛소금을 뿌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좀 구매를 해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정의구현 차원에서 저는 일단 이런 이 역같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일단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제가 무조건 가구 본다. 물론 이번 뭐 최고위원 10명 5명을 넣는 것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은 아니 정민철을 넣으면 5명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뭐 다음에 해요. 금배지 달았으면 됐지. 뭘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저기 박선원 의원 찍지 마세요. 박선원, 김용호 의원들 좀 미안한데 본인들은 뭐 금배지 달고 있고 그동안 뭐 여기저기 나가서 얼굴도 많이 팔고 하잖아. 찍지 마세요. 제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뭐 저기 친청은 아니지만 찍지 마십시오. 사표입니다. 조연아님 이참에 저는 바로 정민철님 책 구매 합류 셋불도 당김에 아유 조연아님 행동이 빠릅니다. 다 사표예요 사표. 박선원 찍지 마세요. 박선원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 안 돼. 이번엔 안 돼요. 정의구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뭐 하고 싶으면 다음에 하든지. 그리고 뭐 요즘에 이분이 또 애매모호한 행동을 많이 해. 애매모호한 행동을 많이 해서 뭐 그닥 저도 이렇게 밀어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이제 그 정민철 후보가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인지도가 높은 박선원 쪽으로 미는 게 승산이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박선원으로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박선원이 아니라 정민철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른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김용 후보나 이건태 후보나 또 박성준 후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찍어줄 거고 또 중앙위원들이 알아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최한욱 TV만 다른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최한욱 TV는 그냥 정민철 섬유화로 그냥 몰빵을 하자. 그럼 깔끔하잖아. 일단 5만 표 꽂아주고 딱 시작을 하면은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민철 후보는
중앙위원 표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빵을 해줘야 돼 우리가. 장탁준님 울지 마라 정민철 너희 뒤에 우리가 있다 파이팅 투쟁. 예. 그래서 최한욱 TV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니 다른 데서 다 민다니까 그냥. 예. 김용 이건태 그 다음에 박성준은 다른 데서 그냥 알아서 밀어주고 중앙위원들이 또 알아서 표 나눠서 잘 해주니까 정민철은 이제 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소년가장 아니야.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민철을 저도 지금 큰아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예? 군대 가 있는 상황이고 아 갑자기 뭐 마음이 울적하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그냥 몰빵을 가자. 예? 뭘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최한욱 TV 5만 표만 딱 꽂아 달라 이거예요 저는. 아유 뭐 계산이 복잡하지 않잖아. 그 다른 사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 나머지 3명은 안 떨어지니까 서미화하고 일단 정민철이 컷오프가 될 위험성이 조금 있으니까 서미화 의원도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그 비례 후보이다 보니까 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최한욱 TV에서 5만 표 그냥 현찰로 딱 꽂아주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컷오프는 통과한다니까. 컷오프만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본선에서는 이제 작전 잘 짜가지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론조사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본선에 올라가면은 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민철도 되고 서미야도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 최민희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미화하고 정민철, 특히 정민철을 완전히 몰빵을 해버리자 여기서. 깔끔하잖아. 현찰 5만 딱 꽂아주고 상호님 정민철 서미화 몰빵 파이팅. 현찰 5만 딱 꽂아주고 시작을 하자고 우리가. 그죠? 소년 가장으로 진짜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찰로 5만 딱 꽂아주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게. 그래서 최한욱 TV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다른 분들을 마음에 좀 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본선 때 가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 이제 저기 예비 경선 때는 그냥 몰빵을 좀 해달라. 5만 딱 꽂아주고 시작하자 우리가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어렵게 저기 기타금 마련해가지고 다 날라가면 어떡해요. 본선에 진출해야지. 5만 딱 꽂아주십사. 이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웬간해서 뭘 부탁을 안 하잖아. 그죠? 방송하면서. 제가 뭐 좋아요를 부탁을 합니까? 뭐 구독을 부탁을 해요. 뭐 슈퍼챗을 제가 구걸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최한욱 TV 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구걸 한번 하잖아. 우리 민철이 좀 한 5만만 꽂아 5만 표만 꽂아 달라 좀. 제가 4, 5년 동안 방송하면서 뭘 이렇게 제가 구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철이 불쌍하니까 그거 울고불고 난리 났더만 어제 보니까. 그 5만 좀 꽂아주고 가는 거 그게 뭘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제가 진짜 부탁을 하는데 그거 꼭 딴 사람을 찍어야 돼요. 응? 그냥 딱 몰빵하고 끝내자 이거 깔끔하게 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히 뭐 표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5만 표 꽂아주면은 그 예비 경선 통과할 것 같아요. 중앙위원회에서 뭐 표가 안 나온다고 해도 5만 표만 꽂아주면은 예비 경선 통과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까미 여러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윤영주님, 저도 정민철 책 구매했습니다. 서미와 정민철 갑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밀어줍니다. 까왕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밀어주세요. 너무 울어서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서미와 정민철로 정민철 서미와로 5만 표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꽂아주고 이렇게 한번 가자 지금. 가자 이거 진짜 한번. 그래야 나중에 애들한테 우리도 다 할 말이 있잖아요. 그지? 그 우리가 이제 2030 애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청년들을 신경을 쓰는데 니들은 자꾸 왜 국민의힘 찍고 그러느냐. 이런 우리 또 할 말도 있잖아. 시원하게 한번 뭐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뉴스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예, 그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향상되고 특히 청년 후보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향상이 아니고 그냥 상향이죠. 예, 상향되고 청년 후보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 예, 스칼렛님, 더민주 개혁세대 정민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나호선님, 최평님 절절한 호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가 후보 난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 라고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그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누가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댓글을 남긴 거야. 이거 털레반이겠지. 털레반이 당무 개입이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여기에 대통령께서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 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한 경우다. 갑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제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떡볶임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 당무 개입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당의 여러 가지 당내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한다. 저는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봐요. 예. 더더가님, 최평님 응원하고 갑니다. 일책 이지지,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저는 위헌이라고 봐, 솔직히. 이거 뻑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아니 1호 당원인 대통령이 당내 정치에 관여를 못한다? 저는 이게 공직선거법이 헌법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아무튼 유시민이 들고 나온 게 이거였죠. 이 당무 개입 프레임을 가지고 대통령을 올감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 선거나 뭐 우회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나 어떤 의견을 표명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정원호 후보를 샷아웃했던 이런 문제를 마치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서 대통령의 입틀막을 하려는 이게 이제 털레반들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당무 개입 어쩌고 저쩌고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그것에 대해서 세게 지적을 했던 적이 많았죠, 그죠? 아니 뭐가 당무 개입이냐는 거야.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X에 정원호를 샷아웃 해준 것이나 그 다음에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 뭔가 조정식 의원을 샷아웃하는 듯한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나 아니면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나 정청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뭐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지. 뭐냐면 대통령께서 당대표는 김민석으로 뽑아야 된다. 뭐 이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벗어난 수준에서 뭔가 정치적인 자기 발언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당무 개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무 개입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대통령의 입틀막을 하는 거야, 입틀막을. 당내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뜻과는 별개로 굴러가도 되냐 이거야. 그래서 뭐 뻑하면 뭐 대통령 당무 개입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게 위헌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공무원 중립의 의무라는 것도 저는 좀 위헌이다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공무원도 노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공무원이 이기 전에 유권자의 한 사람이에요. 공무원도 전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일을 하면은 그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공무원 중립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그죠? 선거권을, 참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그런 법률적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이 이러면 헌법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도 뭐 저는 헌법으로 놓고 봐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게 안 맞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당을 어느 정도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은. 그래야 당과 청와대가,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 당 따로 대통령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뭐 저 탈레반과 유시민을 비롯해서 탈레반들이 저걸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빌미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무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까지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정치 행위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게 막아버려. 그러고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냐고요? 당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당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 수가 없어요. 당 없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들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저는 마치 무슨 뭐 이게 진리인 양 횡행하고 있다라는 게 더 놀라워요. 어디가님, 조빠 합당파 박선원 노노, 아무리 봐도 정무감각 떨어져서, 저설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번 기회에 당무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거다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쨌건 공직선거법이라는 이것이 위헌이건 어쨌건 간에 뭐 현행법이 있는 상황이니까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께서 법을 어길 수는 없겠지만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된다. 그 대통령의 뜻을 팔아서,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 정치하는 놈들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은 법이, 현실적인 법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제가 위헌이라고 떠든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장차로는 바꿔야 된다라고 봐요. 장차로는 바꿔야 된다, 공직선거법을.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늘공이라고 그러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지금 제도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이번에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 당무 개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선출직 공무원까지 정치를 못하게 막는 게 이게 정상적인 법이냐고. 이래갖고 책임 정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말끔히 좀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당내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말로만 1호 당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안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넘는데 공직선거법 바로 개정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 아니야. 왜 자꾸 이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끄럽게 만듭니까?